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천안 아산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새로운 직선 노선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360개가 넘는 유치원이 적발됐습니다. 한비돈전 2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원자로 6기 모두에 대해서 공극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 투수로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낙점했습니다. 요즘 충청도 지역에서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뜨겁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웃 동네 이야기인 듯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노선 조정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 지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충북 오송역은 경부고속철과 만나는 거점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SRT까지 개통되면서 오송역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 구간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2개 선로를 더 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안 아산하고 이제 오송역 이쪽에 선로가 있거든요. 선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추가로 뚫게 되면 열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50% 이상 더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지난 2005년에 충북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기존 노선을 4개 선로로 복선화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호남고속철도를 직선화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세종시와 공주, 익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직선 선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오송 평택 구간에 추가 선로를 까는 것과 비교해서 건설 비용은 비슷하지만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도 가능하고 세종시의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일거양득입니다. KTX 세종역 건설 움직임을 계기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의회 이정원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3년간 반환한 국비가 총 531건에 79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삶과 직결된 경제복지 분야로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영유아 가정 양육 등에 쓰여야 할 200억 원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비 요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선 7기 문화산업투자협약이 졸속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 신수정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달 광주시가 5개 문화산업업체와 체결한 1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확인해 본 결과 자본 잠식이나 고용인원 부풀리기 등 부실기업과 맺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작하지만 프로젝트 한 개만 성공해도 급성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현재 구례의 가시거리는 450m, 화순의 가시거리는 870m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겠지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미세먼지를 살짝 밀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19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19도, 강진은 20도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곡성과 구례 19도, 광양도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유치원에서도 360건이 넘는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학 차량 유류비로 원장 개인차에 기름을 넣고 설립자 주택의 전기요금을 유치원 운영비로 낸 곳도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300명 이상의 원아가 다니는 목포의 한 대형 유치원.
올해 들어서만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대금을 지불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만 3건이 포착돼 38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취재진을 거칠게 몰아냅니다. 쓰지 마시라고. 다른 유튜브도 많은데 왜 저희 유튜브에 와서 그러시라고. 저한테 감사해서 적발됐든 뭐가 됐든. 무안의 또 다른 유치원.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원장의 개인 승용차 운행 비용을 통학 차량 유류비로 충당했습니다. 운전원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도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리원하고 운전원은 시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집 전기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거나 학부모 자녀 출산 선물 비용 등을 운영비로 내는 등 비위 유형도 갖가집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다 해가지고. 전남의 유치원 550여 곳 가운데 3년마다 교육청 감사를 받는 사립과 공립 단설 유치원은 140여 곳. 이 가운데 목포와 무안, 해남 등 19개 시군에서 100여 곳이 지난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도 6개 유치원에서 43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립도 한 곳 포함돼 있고 주로 회계 부정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산 강변에서 야영하던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에는 부탄가스로 작동되는 온수매트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부탄가스 때문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용전동의 한 대교 아래 영산강변에 텐트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63살 김모 씨와 김 씨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정오쯤입니다. 부부와 연락이 안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처남이 현장에 왔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신고자에 의해서 그 텐트가 개방된 상태였고 현장에 망자 2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텐트는 안에서 닫혀 있었고 김 씨 부부는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위를 피해 텐트 바닥에 깔았던 온수매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 씨 부부는 추워진 날씨에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통해 온수가 공급되는 매트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탄가스가 열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밖에 있어야 할 부탄가스통이 텐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수매트에 사용하는 그 가스를 그 통이 안에가 해간 그 가스통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텐트용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밖에 있어야 되는지 안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약간 텐트 안쪽에 있더라고. 바로 그.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주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2호기의 공극은 다른 원자로에서 발견된 공극과 달리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원자로 6기 모두 공극 조사가 확대된다면 경우에 따라 모든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도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원형 돔과 경납 건물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18개의 공극이 발견된 겁니다. 콘크리트에 난 구멍을 말하는 공극이 위험한 것은 만일의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빛원전에서는 지금까지 4호기에서만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35개의 공극이 발견되자 같은 시기 같은 회사에서 만든 한빛 3호기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 2호기도 조사해보자는 민간단체 요구에 원전 측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지만 이번 2호기 조사에서 공극이 나온 겁니다. 이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한빛 2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이달 중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발전 재개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원전으로도 공극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민간 단체는 2호기를 만든 회사가 1호기도 만들었다며 한빛 1호기는 물론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5호기와 6호기로도 조사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니 3호기도 해야 되고 2호기도 추가적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1호기는 2호기하고 1호기하고 쌍둥이고 3호기하고 4호기 쌍둥이고 5, 6호기도 지금 5호기 검사한 결과를 보고 6호기도 뭐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한빛 원전은 6기 가운데 5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인 5호기에서도 공극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만약 공극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모든 원전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등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80% 이내로 하겠다는 공정임금제 실현을 약속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희국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공정임금제와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운송료 현실화 요구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카콜라와 운송사 원청인 LG생활건강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분회는 부당 해고 처리와 운송료 인상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 현대차 투자 유치가 난항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법은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태 전남대학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노사민정의 대타업을 근거로 한 새로운 최초의 시도입니다. 투자 모델의 시도이기 때문에 지난 민선 6기 때 현대차가 완선차 공장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 즉 소통이 좀 부족했고 네. 또 특히 적정임금에 대한 상호의 이해가 좀 부족한 면들이 이런 문제로 지금 협상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핵심은 노동계 참여 여부일 텐데 그렇죠. 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협상 과정을 공개하면서 같이 이 협상을 해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이라는 것이 주주 간의 협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로서도 노동계가 직접적인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민선 7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그런 과정을 언론이라든지 또는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상황이.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초임 연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광주시는 3,5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거죠? 차이가 많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예. 광주시 입장이라서는 평균 초임임금 주당 44시간에 3,500만 원을 현대에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계가 말하는 2,100만 원은 이제 잔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 받는 게 2,100만 원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큰데 주당 44시간이라는 적정 노동시간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잔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초임이 3,5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차이가 근데 조금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10월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넘기면 현대차의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완성차 공장이 완성되고 거기에 차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이야기는 SUV가 들어가는 건데 그 SUV를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것이 2020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종을 생산해서 그게 시장이 형성되고 그런다면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노동계가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죠. 네. 예. 자, 앞으로 광주시나 노동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노사 민정의 대타협인 4대 원칙, 네. 노동 시간, 적정 임금 노동 시간,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 그다음에 노사 책임 경영 등 이거를 가장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투명한 협상의 공개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야 되겠죠. 그럼 노동계는 이제 이게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대승적으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영이기 때문에 네. 미래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책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좀 서로들 양보하고 설득하고 함께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되도록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노동계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좀 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네. 많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서 순천만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쇄 조치로 지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았던 만큼 방역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음출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철새 개체수가 늘고 있는 순천만 인근에서도 AI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상인들은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AI 발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폐쇄 기간으로 방문객 감소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철새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오면 어쩌지? 다들 걱정이에요. 예, 손님이 뚝 끊기니까 그러면은 겨울 한철 장사는 못하고 거의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되나? 순천시도 전국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I 발병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순천만 폐쇄는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순천만 상시 개장 의지를 밝혀온 만큼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65일 개방을 하고 지역 경기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체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방역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철새 도래 경보까지 발령돼 있는 상황. 현재 시군별로 거점 소독과 방역 상황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나기에 나선 철새들의 방문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1차전 선발 투수로 양현종 선수를 예고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서 부상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양현종 선수를 선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센의 선발 투수는 브리검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5위로 진출한 기아는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전부터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해외 입장권 판매 촉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조직위는 이달 안에 중국과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20곳에 입장권 가격과 경기 일정을 담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일본 센다이시 등 광주와 전남북의 25개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해서 18개 해외 한인체육회에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광주 전남북 금융기관들이 정도 1000년을 기념해서 특별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남신용보증대장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요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광주 전남북 업소 1000곳에 대해서 대출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특별 보증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고
대출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증서가 발급되고 3%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 채취는 5개 자치구 공원 녹지과에 사전 신청을 하고 주의사항을 교육받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10원, 3.2%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하면 1,740원 많은 금액입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전남 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경찰에 붙잡힌 9,812명의 교육 공무원 가운데 전남은 836명으로 경기도 1,900여 명, 서울 1,000여 명에 이어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는 302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전남은 54%인 456명, 광주는 47%인 142명에 이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남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사유시설 72억 원과 공공시설 33억 원 등 모두 10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완도군의 피해액이 58억 원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또 농경지 침수와 도복 피해 1,778헥타르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와 함께 가로수 282건, 가로등 2건 등 모두 284건의 도로시설물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입력을 종료했지만 사유시설 피해 상황 입력 기간은 19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소금 산업 진흥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천일염 산업 육성 예산으로 924억 원을 투입했지만 20kg 소금 한 포대 가격은 지난 2011년 11,000원 수준에서 올해 8월 78%가량 하락한 2,4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소금 비축 물량이 생산량의 0.87%에 불과한 데다 장기 저장 시설도 전국 염전의 1%만 지원하고 천일염 연구도 학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등 소금 산업 진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차의 5분 현장 도착률이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반면 전남은 늦었습니다. 소방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소방차가 전국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12,368건으로 전체의 55.6%였던 가운데 광주는 69.5%에 달해서 전국 평균보다 15%가량 높았습니다. 반면 전남 소방은 49.1%로 전국 평균보다 6% 이상 낮아서 현장 도착률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90.5%로 가장 높았고 부산, 대구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번 달 하순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초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무등산과 지리산 정상에 첫 단풍이 들고 2주 뒤에는 산 전체가 단풍잎으로 뒤덮인다고 하는데요. 무등산은 11월 5일, 지리산은 10월 25일에 알록달록함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는 중국 문화주간이 20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식도 만들고 조각 솜씨도 겨루는 중국 요리 페스티벌은 20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고요.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등이 열리는 중국 언어문화 경진대회는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광주극장 개관 83주년을 맞아 31일까지 영화제가 열립니다. 개막날인 19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영화관, 국도예술관에 대해 다룬 영화 라스트 씬이 상영되고요. 아비정전, 메멘토 등 거장들의 명작 또한 영화제 기간에 상영됩니다.
18일에는 전야 행사로 유명 재즈 밴드 EYM 트리오의 공연이 열립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거리 공연가들이 이번 주 토요일 광주를 찾아옵니다. 한, 미, 일, 중, 그리고 대만까지 5개국 팀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저글링과 서커스, 코미디 쇼를 선보이는데요. 공식 공연 하루 전인 19일에는 오후 8시부터 참여 아티스트들의 프리 버스킹 공연도 펼쳐집니다.